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3학년 6월 모의평가 해설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수학 1 과목의 최은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께서 이제 올해 2025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치른 첫 번째 평가원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험이 아마 여러분 이제 잘 보신 분들도 있고 물론 또 내 실력 발휘를 양껏 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보다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하는 것은 이 수학 1 과목에 대한 오답 정리를 결과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오답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또 내가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잡아가는데 피드백을 받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다 잊으시고 일단 내가 푼 풀이와 또 제 풀이를 비교하면서 같이 오늘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1번 문항은요. 전형적으로 1번 문항에 항상 나오는 지수 법칙을 이용한 계산 문제고요. 괄호 안에 부분을 먼저 간단히 하신다면 5 곱하기 5의 제곱이고 3분의 1제곱이거든요. 이 안에 부분이. 그러니까 3분의 2제곱인데 분모에 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되겠죠. 그러면 괄호 안에 부분을 먼저 간단히 한 상태에서 괄호 안에 부분은 5의 1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3분의 1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3제곱을 하니 지수끼리 곱을 진행하고 결과적으로는 5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정답은 그렇죠. 루트 5가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지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나오는 1번 유형 꼼꼼하게 실수 없이 할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3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AN에 대하여 이렇게 시그마 값이 주어지고 6번째 항을 주고 우리는 1부터 이번에 6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5번째 항까지의 정보와 이 항에 대한 정보를 결합하면 이 답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고요. 앞에 있는 시그마를 좀 간단히 해주시면요. K는 1부터 5까지의 AK고요. 더하기 찢어주면 5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 1부터 5까지의 AK가 4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가 4인데 여기에 6번째 항이 4니까 1부터 6번째 항까지 더하게 되면 얘랑 얘를 더하면 되겠네. 그게 문제에서 원하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2를 더한 그렇죠. 8이 되는구나 라고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전형적인 시그마에 대한 문제고요. 요 문항은 주관식으로도 오기도 하고 이렇게 객관식으로도 오기도 하는 항상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긴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가서 정답은 8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다음 페이지 6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삼각함수에 관한 이렇게 이제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히 하는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유형이고요. 사인에 관한 식이 나와 있고 이게 5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선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통째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너스가 불편하면 그냥 우리가 익숙하게 그냥 이 마이너스를 묶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바꿔주고 그쵸?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그냥 밖으로 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2분의 파이라고 한다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함수를 바꾸겠죠. 그리고 일사분면에 있는 각이잖아요. 따라서 코사인의 세타고 마이너스 살리고 그게 바로 5분의 3이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죠. 따라서 코사인의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니 파이부터 2분의 3파이면 3, 4분면이죠. 3, 4분면에서는 얼싸안고 따라서 탄젠트만 플러스를 가지고 사인과 코사인은 전부 음의 값을 가지는 상황이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인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제 직각삼각형법을 이용해서 5와 세타, 코사인이죠. 여기가 3이라면 이쪽이 4가 되고요. 따라서 사인 세타의 값은요. 5분의 4 해서 부호는 마이너스라고 했죠.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4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6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약간씩 이제 여러분이 계산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다 풀어 헤쳐놓고 생각하기보다는 기존에 주어진 A6, A6이라는 항을 잘 이용하시면 계산을 조금 세이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A8에서 3H를 뺐어요. 그러면 A8이라고 하면 6번째 항에다가 등비 수열이니까 공비를 2번 곱해서 만들어진 거죠. 따라서 R의 제곱이더라. 그리고 3배 이쪽은 A 6번째 항에다가 그 공비를 한 번 더 곱해서 된 거더라. 맞죠? 그게 32라고 하면 되죠. 그렇다면 6번째 항이 16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16이 너무나도 예쁘게 다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따라서 이 식을 간단히 하시면 2R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R이고요. 2로 나눠주시면 2가 되겠죠.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2,1에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니까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쉽게 주지 않았어요. 첫 항과 두 번째 항의 곱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첫 항과 둘째 항은 얘가 A라고 하면 요거는 AR인데 말하자면 A제곱의 R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음수라는 거예요. A제곱의 R이 음수다. 그 얘기는 A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그죠? 그러니까 공비가 음수라는 걸 여기서 끌어내셔야 되고요. 따라서 공비가 음수인 마이너스 2분의 1을 초이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진행하고 싶은 건 9번째 항과 11번째 항을 더하고 싶은 거고요. 이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수능 특강도 그렇고 개념에서도 그렇고 항상 강조드리는 게 등차든 등비든 첫 항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내가 출발할 수 있는 중간 지점부터 시작해서 징검다리 건너듯이 공차를 더하든 공비를 곱하든 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9번째 항은 6번째 항에다가 R의 세제곱을 곱하면 나오고요. 또 11번째 항은 R의 A 6번째 항에다가 R의 5제곱을 곱하면 나오겠죠. 따라서 이 A의 6가 지금 16이었고요. 그리고 R의 세제곱과 R의 5제곱을 더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맞죠? 요건 다이렉트로 계산을 할까요?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3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2분의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 16과 해주시면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5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첫 항을 반드시 구해야 하냐 이런 편견을 버려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제에서도 역시 조금 계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 나가시면 앞번호에서 좀 시간을 아끼면 뒤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검토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전략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이 약간 연계의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아주 똑같진 않고요. 이런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을 주고 삼각형을 완성하는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가 혹은 넓이를 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수능 특강에 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저랑도 이제 풀이를 했을 텐데 이 문제는 그런 문제들과 뭐 완벽하게 연계가 됐던 느낌이 확실하게 일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은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가조건 같은 경우는요. 사인 A와 사인 B가 3을 곱한 것과 2 곱한 게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수식으로 정통으로 해서 사인 법칙을 딱 여기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좀 내면화가 잘 된 친구들은 사인 B가 변의 B랑 같다는 게 사인 법칙이야. 이런 걸 이제 마음으로 이해한 친구들은요. 사실은 이 사인의 B가 2대 3이라는 뜻이니까 결국 사인의 B는 변의 B거든요. A 대 B가 2대 3이구나 라는 걸 바로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내면화가 좀 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을 투입하셔도 되죠. 그러면 사인 A는 2R분의 A잖아요. 또 2R분의 B잖아요. 그러니까 이 R을 똑같이 지우고 나면 A 대 B가 역시 2대 3인 게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어쨌든 가에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은요. A변과 B변의 길이의 B는 여기서 AB는 large A, A점과 마주보는 A각과 마주보는 변을 얘기하고요. 변의 길이. 스몰 b는 이제 마주보는 B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의미하는데 그때 길이의 B가 2대 3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 나도 볼게요. 나 조건도 이게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를 여러분이 사실상 이해하고 있고 그릴 줄도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삼각형 같은 경우는요. 삼각형 같은 경우는 0부터 파이까지만 생각하는 중이란 말이죠. 한 삼각형이 내각이 합이 180도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건 이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건 결국 B랑 C가 같은 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삼각형 안에서 벌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좀 직관이 있는 친구들은 각 B가 각 C와 완전히 같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각이 같다는 건 결국에는 변도 아예 일치한다는 뜻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B, C가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결국은 C까지 해보면 A, B, C의 비율이 A 대 B 대 C가 2 대 3 대 3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은 2 대 3 대 3이라는 건 3, 3. B, C가 같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A, B, C로 한다면 B 마주보는 변, C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네. 그리고 그 길이의 B가 3,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3K, 3K로 놓는다면 이쪽이 이제 2K가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사실 여기서도 좀 다양한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요. 2분의 1 AB sin C라든지 이런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등변인 걸 알았으면 그냥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럼 여기 2등분 될 거 아닙니까? K요? 그럼 3K, K니까 9 빼기 1, 루트 8이죠. 따라서 루트 8K가 바로 높이로 형성이 되고 따라서 넓이를 구한다면 2분의 1 곱하기 2K 곱하기 루트 8의 K 요렇게 정리해서 2루트 2의 K의 제곱이야. 요게 이제 정답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됐나요? 그리고 나면 K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K가 없죠.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하시는데 안 써먹은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다.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 외접원의 넓이라는 건 파이 R 제곱,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이게 9파이니까 반지름 R이 9, 3이 되겠죠?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3이에요.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은 누구랑 연관시킬 수 있죠? 사인 법칙하고 연관시킬 수 있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각 하나를 뭐 A라고 할게요. 그러면 먼저 코사인 A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 A는 구할 수 있는 게 코사인 A, 모르는 거 포함해서 변 3개 각 하나니까 코사인 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요걸 토대로 해서 사인 A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인 A를 알면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를 알기 때문에 스몰 a도 2K로 설정했기 때문에 이때 K 값이 이 방정식에서 나오겠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자, 그렇다면 코사인 A 같은 경우는요. 자, 갈게요. 어차피 하고 나면 K 다 약분해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K 떼고 B만 가지고 코사인 법칙 쓸게요. 9 더하기 9 빼기 4 그리고 2배의 3, 3 이렇게 가시면 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18에 14고요. 2, 3, 3이 되니까 9분의 7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코사인 A가 9분의 7이야. 그럼 역시 직각삼각형법에 의하면 여기가 위로 갈까요? 여기가 A라고 하고 그럼 여기 9고 여기가 7이면 81에서 77에 49, 30인가요? 루트 32, 그렇죠? 그래서 사인이 9분의 루트 32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다가 이제 부호는 당연히 여기선 플러스겠고요. 그래서 9분의 32가 되고요. 루트. 그럼 이게 9분의 루트 32라는 뜻이죠.
됐나요?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3이었거든요. 거의 끝났죠. 요 2 지우시고요. 그렇다면 K는 3을 이쪽에 곱한 3분의 루트 32가 되고 32는 16 곱하기 2, 4루트이죠. 요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면 여기에 넣어서 정답까지 가볼게요. 2 루트 2에다가 K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되죠. 9분의 32. 따라서 9분의 64의 루트 2더라.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까지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5번이 되겠고요. 이 문항은 처음에 이 가 나의 조건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애를 써서 이제 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에 좀 매몰되어 있으면 조금 이제 계산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여기서 바로 직관으로 이렇게 좀 먼저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쉽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2분의 1 AB sin C 이런 것보다는 저는 계산이 그래도 세제곱보단 제곱이 더 계산은 편하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저처럼 이등변 삼각형을 뭐 유도하지 않고 그냥 2분의 1 AB sin C 이런 걸로 하셔도 답을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었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요. 문제 10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갈게요. 12번이 이 전체 세트에서 약간 처음으로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멈칫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12번이 계산량이 좀 있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설정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량을 뭐 좀 줄여줄 수도 있고 뭔가 조금 그래도 점의 좌표를 어디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계산량은 무시할 수 없고요. 한번 풀어보고 저는 답을 아는 상태에서 다시 풀었는데도 여전히 계산이 좀 이게 부담이 된다. 12번 위치에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이게 엄청 많은 계산량은 아니지만 이게 로그와 지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라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시험 상황에서는 만만치 않은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의 문제의 부제는 포기하지 마 계산입니다. 예, 계산만 포기하지 않으면 사실은 문제의 아이디어가 어마무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식을 다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게 다 축에 평행하게 줬기 때문에 점을 하나를 설정하기 시작하면 같이 연쇄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을 받아요. 근데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가 풀었던 문제는 하나의 점을 설정하고 났을 때 그 다음 점들을 설정할 때 생각보다 수월하게 가벼운 조건으로 예쁘게 점이 만들어지는데 얘는 이 점을 설정하면서도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와요.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리고 X의 좌표를 설정하는 것보다는 제가 두 개 다 해봤지만 X 좌표는 단서를 잡기가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가 길이의 비를 1대2로 줬기 때문에 저라면 Y 좌표를 설정하고 가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편안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X 좌표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점의 좌표를 P, Q 이렇게 두 개를 가져오던지 미지수를 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속도감의 차이나 계산량 혹은 실수의 여지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A의 좌표, Y 좌표를 설정하도록 할게요. 미지수 하나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때 미지수를 t로 설정한다면 1-2의 마이너스 x제곱이 t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x는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1 마이너스 t가 되고 요거 로그 취할게요. 마이너스 x는 로그 2의 1 마이너스 t고요. 그럼 요게 마이너스 뒤로 넘기면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로그 2의 1 마이너스 t 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얘가 1 마이너스 t 분의 1 이게 좀 이거 그대로 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X좌표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근데 요 고비만 넘기시면 괜찮거든요. 요 B라는 점의 좌표는요. X좌표를 공유하고 있어요. A와. 그러니까 로그 2의 1 마이너스 t 분의 1은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그걸 이 위에 넣어주게 되면 2의 로그 2의 1 마이너스 t 분의 1이잖아요. 지금. 이게 지금 밑에다 괄호라니까 모양이 이상하구나. 그치?
1-t분의 1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지? 1-t분의 1 하고 나면 이렇게 없어지면서 1-t분의 1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예쁘게 나와요. 됐죠? 그리고 나면 이때 y좌표를 우리가 예쁘게 만들어놨던 t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놨던 게 여기서 또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여기서부터는 수월해져요. C랑 A는 y좌표를 공유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C의 y좌표가 t라면 그때의 x좌표는 이 함수식에 넣어서 t는 2의 x제곱하니까 로그 2의 t가 되겠죠. 맞아요. 따라서 여기가 로그 2의 t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때 D의 좌표 마찬가지로 로그 2의 T라는 X좌표를 공유하게 되고요. 그걸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1-2에 마이너스 로그 2의 T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마이너스 1 뒤로 넘기시고 이렇게 없어지면 이게 T-1제곱 T분의 1이죠. 1-T분의 1이 나와요. 따라서 1-t분의 1이라는 D점의 좌표가 찍히고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왔어요. CD의 길이의 2배가 AB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고 여기서 이걸 빼서 길이를 정보를 얻어낼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러면 T-1-t분의 1 한 거. 그거가 CD의 길이고요. 그리고 우변은요. 오른쪽은요. BA의 길이니까 1-t분의 1에서 t를 빼게 되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고 오른쪽이 요거의 2배야 라는 게 문제의 조건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t-1의 플러스 t분의 1이 되고 t분의로 통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에 더하기 1 그리고 2배 됐죠? 자, 그리고 이쪽도 통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t분의 이쪽은 1이고요. 여기가 t의 마이너스 다시 이쪽은 마이너스 t의 1-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이것도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t 더하기 t제곱 그리고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t 더하기 t제곱과 1-t 더하기 t제곱이 어차피 약분이 된다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2의 1-t는 t가 되고 2-2t가 t가 되어서 t의 값은 3t는 2가 되고 t가 3분의 2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세운 상황이냐면 y좌표를 정했어요. 미지수로. 방법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x좌표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좌표를 하나만 설정하는 게 아니고 2개의 미지수를 이용해서 2개를 연립하셔도 돼요. 속도감의 차이는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계산도 어느 정도의 계산량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계산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사다리꼴이잖아요. 요거 2개 더하고 여기 높이라고 생각하면 요거 곱하고 2분의 1 하시면 되죠. 그러면 t 자리에 3분의 1을 넣어서 이 좌표들을 대략적으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요 길이는 요 y좌표는 t가 3분의 2니 3분의 1이고 여기가 3이네요. 3. 맞나요? 여기는 고스란히 3분의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3에서 3분의 1을 빼니 3분의 9에서 3분의 2 빼니까 그쵸? 3분의 7이 되겠죠? 그 다음 이쪽 변의 길이 따져볼게요. 여기가 3분의 2라고 했고요. 지금 3분의 2. 그리고 이때는 3분의 2를 빼니 2분의 3을 빼게 되죠. 맞나요?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요 값과 요 값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니까 3분의 2 빼기 다시 2분의 1 하니까 6분의 4 더하기 3 해서 6분의 7 이렇게 되겠죠. 근데 사실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렇죠. 이 길이가 이 길이의 2배라는 걸 아니까 이거 계산 굳이 안 해도 이거 반 하면 되잖아.
2분의 1, 6분의 7이죠. 그래서 그렇게 바로 얻으시는 게 사실은 더 계산량은 줄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여러분이 만약에 조금 버둥대기 시작하면 많이 돌아가거나 계산량이 많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다 계산하기 시작하면. 근데 이게 아니라 2분의 1 바로 가시면 훨씬 세이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이가 필요한데요. 이 길이는 요 x 길이의 x 값의 x 좌표의 차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걸 가지고 와서 이제 넓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입니다. s는 2분의 1 곱하기 저기서 구한 3분의 7과 그리고 6분의 7을 더한 게 윗변 더하기 아랫변이 되고요. 곱하기 이제 x 좌표 길이의 차이인데요. 로그 2의 1-t분의 1이고 또 로그 2의 t잖아요. 요걸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3분의 1을 넣어볼게. 여기 3분의 2 넣으면 3분의 1이니까 여기 3이고요. 맞아요? 여기 3분의 2 넣고요. 됐어요? 그러면 로그 2의 3 빼기니까 곱하기 분의 1, 2분의 3. 그러니까 로그 2의 2분의 9가 되겠죠? 됐어요? 요걸 가져오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뒷부분은요. 로그 2의 9니까 3의 제곱이니까 3 로그 2의 3이고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됐어요? 그리고 이쪽은 6분의 14, 7, 2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죠? 됐나요? 따라서 여기랑 계산을 해주시면요. 이 3, 2, 6, 3, 7에 21이고요. 4분의 7 나오죠. 그러면 4분의 7하고 요거 곱해주시면 요거 3의 제곱인데 여기 2죠. 2 미안. 3의 제곱이니까 2가 나오죠. 그래서 요 4분의 7과 요거 곱해주시면 4분의 7 곱하기 2 로그 2의 3이고 그리고 여기 곱해주시면 4분의 7이죠. 그래서 정답은 정리해주면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4분의 7이다. 이렇게 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기 중에 정답은요. 3번이 되겠습니다. 2분의 7 로그 2의 3 빼기 여기요. 4분의 7 이렇게. 문제가 계산이 많아요. 계산이 많고 이게 3분의 2가 t가 나오는 바람에 계속 끝까지 계산이 되게 헷갈리고 분수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실수의 여지가 좀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엄청 어려워서 막 이 문제를 틀렸냐 그렇다기보다는 알 것 같은데 답이 안 나온다든지 내 답이 보기 중에 없다든지 이런 식의 느낌으로 정답을 못 맞추는 친구들도 이 문제는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도 좀 계산을 꼼꼼하게 당황하지 않고 좀 하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이 문제에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12번 문항이 제 생각엔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좀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그런 문항 번호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는 14번입니다. 자, 14번 문항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이제 흔하게 나오던 그런 유형은 또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이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뭐 이런 말은 좀 나온 적이 있죠. 로그 값에 관한 내용들, 뭐 양수가 되게 하는, 정수가, 자연수가 되게 하는 이렇게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거 하나만 갖고 푸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진수 조건까지 꼼꼼하게 따져줘야 문제의 답을 구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다행인 건 이게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의 보기를 보면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볼만 하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아마 답까지는 어지간히 가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 문제를 보는 순간에는 조금 생소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그러니까 우선은 이 조건 자체를 간단히 해보면 빼기고 여기 4죠. 그럼 이거 2로 만들자. 4로. 그럼 이 제곱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n제곱 더하기 10n 마이너스 더하기 75고 요거는 빼기니까 나누기를 해보시면 75 마이너스 kn. 요 값이 양수가 되고 싶다는 뜻이죠. 따라서 요 진수 부분이 이렇게 정리한 게 4, 1이죠.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차피 이게 진수 조건에서 0보다 크기 때문에 마음껏 넘겨주셔도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지 않고요. 따라서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이 부등식은 이렇게 간단히 되겠죠. 그럼 조금 더 진행해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한 물음을 하고 있어요. 물론 구하려는 건 k값이지만 n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어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한쪽으로 넘겨서 n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n을 우변으로 넘길게요. n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n 그리고 마이너스 kn이 0보다 작다.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10 플러스 k의 n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n으로 묶어주시면 n-10 플러스 k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작다니까 그렇죠. 어차피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n은 10 플러스 k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때 나오는 부등식은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상 그렇죠. 0보다 크다. 왜냐하면 n 지금 자연수라고 했거든요. 맞나요? 따라서 n은 0부터 10 플러스 k 사이에 낀다라는 거 하나 얻어내시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진수 조건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일단 왼쪽에 있는 식에서 진수 조건은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에 더하기 75가 루트 안에 있는 친구인데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0은 당연히 안 되죠. 일단 루트 무리식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붙지만 0이 빠져야 진수 조건에 부합하죠. 그래서 이 조건을 다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75-kn이 역시 0보다 크다. 진수 조건. 해서 이 두 가지 조건까지 같이 믹스해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n제곱 마이너스 10n에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으니 5로 나눠주시면 5 곱하기 15고 마이너스 플러스 하니까 n은 마이너스 5부터 15까지가 되고 어차피 0보다 크죠. 예, 그러니까 n은 0부터 15까지다. 요렇게 이제 역시 정리가 되겠죠. 하나 기입하시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n을 기준으로 정리해 보시면 kn이 75보다 작은 거니 n은 k분의 75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어차피 k도 자연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걸 다 만족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n의 개수가 12개래요. 그러면 일단 0부터 15 사이의 정수는 14개거든요.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돼. 그러면 14개는 안 되고 그 안에 이제 12개가 되도록 얘랑 얘가 잘 조정이 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0부터 15까지 사이인데 그 안에서 요거보다 작다 또는 요거보다 작다가 조건인데 이걸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봐도 첫 번째로 10 플러스 K보다 작다가 이렇게 붙으면서 이 안에 정수가 12개야.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맞아요? 아니면 K분의 75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런 케이스라면 얘가 유효한 범위가 된다는 건 10 플러스 K보다 K분의 75가 더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얘를 가져온 거겠죠. 물론 같다는 붙어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빼면 되고 그럼 여기는 10 플러스 K가 오히려 큰 거죠. 즉 K분의 75가 더 작으니까 K분의 75보다 작다는 게 유효한 범위가 되는 거죠. 교집합, 그러니까 공통범위. 그래서 요 케이스면 이렇게 12개, 요 케이스면 이렇게 12개가 된다는 뜻이죠. 됐나요? 그러면 요거 넘겨보시면 K제곱에 더하기 10K에 마이너스 75가 0 이하다라는 조건이 되고요. 이때는 15와 5와 하면 K는 5부터 마이너스 15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5부터 5까지다. 뭐 이렇게 쓰시고 일단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사이 12개의 정수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1, 2, 3, 4에서 12까지가 오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12가 오고 13은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 위에 걸 이제 지우면서 이제 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0 플러스 K는 어쨌든 12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13보다는 작아야 되는 상황이 맞죠. 근데 이제 등호도 좀 꼼꼼하게 살펴봅시다. 만약에 이제 12가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1학년 수학이죠. 부등식.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12가 여기 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11개밖에 안 돼요. 11까지. 그러니까 여기 등호 오면 안 돼요. 여기는 어때요? 13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13에 오더라도 13이 요 포인트가 되더라도 이 안에는 12개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긴 등호가 괜찮아요. 그럼 K는 2부터 3까지니까 그때 정수값은 3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도록 할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거 정리해주면 요거에서 바로 나오죠. 5보다 큰 범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보다 작은 범위에 걸릴 거고요. 그 사이에 있는 K 중에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요 K분의 75라는 값이 역시 요 사이에 12개의 정수가 존재하려면 여기 12가 있고 여기 13이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K분의 75가 12부터 13 사이에 끼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또 똑같아요. 13에는 등호가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요 등호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13, 13개 안 돼요. 근데 여기는 빠져버리면 12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죠. 됐나요? 그러면 다 역수를 취해보시면 K분의 75, 12분의 1, 1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다 양수니까 이제. 그리고 K는 12, K는 여기 역수를 안 취했네요. 죄송해요. 예. 75분의 K가 되고요. 네. 그리고 75를 다 양변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는 13분의 75. 또 이쪽은 12분의 7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자, 얘들아. 13분의 75는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5 곱하면 65고 6 곱하면 78이니까 5점 얼마 정도 되겠죠. 네. 그 다음 12분의 75예요. 12에다가는 6을 곱하면 72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6점 얼마 정도 되겠죠. 그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는 당연히 6이겠죠. 따라서 K는 6이 된다. 됐나요? 그러면 지금 발견한 두 개의 값, 3과 6 두 개 있으시죠? 요 둘을 가지고 더하라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를 더한 9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이 문제 풀이는 이렇게 부등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출제 의도이자 정석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대입을 이용해서 자연수를 1부터, 왜냐하면 K를 K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K를 1부터 대입을 하면서 가도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엄청 힘들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저처럼 푸는 방법도 물론 한번 해보시되 여러분이 대입을 통해서 푸는 방법도 한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K에다가 1, 2, 3 쭉 대입하다 보면 생각보다 쉽게 부등식이 좀 좁혀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n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포인트가 K가 1부터 2, 3, 4 대입하다 보면 3과 6이 되고 6에서 더 대입하면 할수록 멀어짐을 느껴요. 그러면 바로 3, 6을 객관식이니까 픽스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률 자체는 시간을 많이 쓴 거에 비해서는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 문제입니다. 또 이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고1 수학의 부등식에 관한 그런 아이디어도 좀 쓰이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복습도 한번 해두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주관식 문항으로 가보겠습니다. 16번 보시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로그 2에 이렇게 되고, 요거는 전형적으로 나오는 로그의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한쪽으로 몰아주실 거고요. 이쪽은 로그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한쪽으로 몰아줄게요. 더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3이 되고 우변은 5가 되겠죠.
따라서 로그 2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3이 5가 되고 이제 전형적인 로그 방정식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2의 5제곱 32가 되죠. 마이너스 35가 돼서 7호 35 x는 7하고 마이너스 5죠. 그러면 이제 진수 조건 체크를 해주셔야죠. 이쪽이 0보다 크고 이쪽도 0보다 크고 하는데 당연히 3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고요. 따라서 그를 만족하는 x값은 7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됐습니다. 18번 볼게요. 18번 문항은 기존에 나왔던 문항에 비해서는 개수의 a라는 미리수를 줌으로써 약간의 계산을 보고 싶다는 느낌은 드는데요. 연계교재 비슷한 게 있었고요. 풀 줄 아는 친구들은 시간만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못 푸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보시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리고 a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이쪽은요. 마이너스 10에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나요? 그리고 그게 1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저라면 0 일단 다 지울 수 있을 것 같고요. 3, 2, 6, 3, 3은 9 정리가 되나요? 이쪽도 5 됐나요? 그러면 이쪽은 2를 다 곱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그럼 2를 다 곱해주시면 여기 2, 여기 2 이렇게 곱하고 나면 왼쪽은 57의 a가 되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90이 되고요. 이쪽은 24가 되나요? 넘어가시면 114가 돼서 57 곱하기 2가 114가 되고 따라서 a 값은 눈에 보이게 2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고요. 답이 사실 2이기 때문에 뭐 요리조리 하다가 이제 좀 잘 안 나오면 대입해서 푸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좀 많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제 의도 자체는 연계교재에서 연계도 한 문제고 해서 여러분의 이제 시그마의 계산력을 좀 보고 싶은 그런 문제고요. 지금 이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음에 이제 진짜 수능에서 잘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공식이 있다면 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연계, 그대로 연계교재 문제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문제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저는 이 페이지가 지금 19번도 수투 문제긴 하거든요. 18, 19, 20 전부 연계예요. 이 페이지는 그냥 연계 페이지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계교재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했다 그러면 아마 이 페이지에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게 풀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식이기 때문에 내가 풀 줄 안다고 해서 답이 꼭 맞추게 된다라는 보장은 없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내가 시간도 좀 세이브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짜는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검토도 좀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가 되고 해서 훨씬 유리한 건 맞았을 것 같아요. 20번 보시면요.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사인 함수고요. 그럼 이 함수는 어쨌든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맞죠? 그러면 이 최대값에 해당되는 값은 자연수니까 a가 어차피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여기는 b가 될 거고 여기가 이제 이쪽은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런 상황이 되는 사인 그래프인 거예요. 됐죠? 그런 상태에서 x는 파이, 이게 좀 특이해요. 연계교재에서는 이게 x는 파이가 아니었어요. 다 y는으로 아마 있었을 거고요. 지금은 요게 들어가면서 약간 변형된 문제. x는 파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함수는 sin x이기 때문에 여기가 파이거든요. x값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무조건 디폴트로 여기는 가져가는 거예요. 이 한 점은 만나고 있구나. 됐죠. 그리고 y는 1과 y는 3하고 만나는 점의 집합을 각각 bc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세봤을 때 서로 다른 점을 셌을 때 3개가 된다는 뜻은 여기서 1개가 확보가 되니 나머지에서 2개가 확보가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하면서 양쪽에서 1, 3이 되면서 1개씩 나오든 그쵸. 아니면 뭐 하나는 2개에서 만나고 하나는 아예 안 만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y는 1과 y는 3에서 그렇게 생각은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이기도 하고 하니 좀 체계적으로 순서상을 조사할 필요는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준을 B를 잡아서 B가 1일 때부터 5일 때까지, 5 이하니까 하나씩 해보는 방법이 그래도 실수의 여지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B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A 더하기 1, 여기는 1, 여기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y는 1과 만난다는 건 결국은 이 직선이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점은 아까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또 셀 필요가 없어요. 그쵸? 집합에 원소의 개수를 셀 때 같은 원소를 또 세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무조건 2개가 걸려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y는 3에서. 따라서 3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 1보단 당연히 크고, 그러면 이때는요 3보다 a 더하기 1이 크다라는 데에서 a에 대한 조건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a는요 2보다 크게 되고요. 이때 a 값은 3, 4, 5 요거보다 크게 되니까 따라서 3, 1, 4, 1, 5, 1 요런 순서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두 번째, B가 2일 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B가 2라고 한다면 이 값이 2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2 놓고, 2 놓고, 2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번에는 y는 1이다, y는 3이다. 그러면 이제 2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쵸? 게다가 2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는 2점에서 만나고 누구는 1점에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케이스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1이고 이게 3이고 이게 1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A는 값이 당연히 1일 수밖에 없죠. 요게 3, 요게 1이라고 한다면.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때는 순서쌍으로 따지면 1,2라고 좁힐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B가 3이라고 하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3 하고 보시면 그럼 이번에는 y는 1이 y는 3이 여기 벌써 있어 버리네요. 그러니까 y는 3하고 벌써 하나에서 만나 버리니까 y는 1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왜냐면 아까 그 점이잖아. 파이랑 만난 점은 일치하잖아. 그러니까 y는 1은 무조건 여기 써야 되네요. 따라서 1은 요거보다 크다라고 하셔야죠. 따라서 A는요 2보다 크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그럼 2보다 큰 A 값은 3, 4, 5 됐나요? 그래서 3, 3, 4, 3, 5, 3 이렇게 되고요. 자, 네 번째 B가 그렇다면 4인 경우 따져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4야. 그러면 이번에는 1, 3 하고 만나야 돼. 그러면 3은 요거보다 당연히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미 하나가 확보됐기 때문에 3이 무조건 이렇게 오고 1은 무조건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두 점에서 만나면서 합쳐서 세게 되지. 맞아요. 따라서 요 a 플러스 4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4를 기준으로 1부터 3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a 값은 3보다 작고요. 이쪽에서는 1보다 크게 되죠. 그러니까 1부터 3 사이에 들어오는 a는 그렇죠. 2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순서쌍은 2,4. 자, 이제 마지막으로 B 값이 5라고 생각하고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B가 5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랑 경우가 똑같아요. 왜냐하면 5보다 3은 분명히 작고 1도 더 밑에 있는데 이렇게 접하면서 두 점에서 또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y는 3이 여기 있고 y는 1이 밑으로 쳐줘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됐나요? 따라서 1부터 3까지. 그럼 A는 4, 2는 A는 2부터 4 사이네요.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 A는 역시 3이 되겠죠. 됐죠? 그럼 이때의 점은 3,5 이렇게. 조사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순서쌍 중에서 A, B를 더해서 최소를 찾으란 얘기죠. 그러면 최소는 1 조합이 없으니 요거겠네요. 더했을 때. 그러니까 최소는 3 더했을 때.
최대는 b가 1인 것보단 3일 때가 크네요. 여기는 a가 5하고 3은 b가 5일 때, 그쵸? 요것도 가능은 하지만, b가 5일 때 가능은 하지만, 요거 8, 여기도 8 해서 최대값은 8이 되네요. 더했을 때 최대값은. 그쵸? 그래서 최대 최소 값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상황이니까 최대값은 8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곱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둘을 곱하시면 8, 3, 24. 정답은 24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이 밑에 과정은 같은 과정을 반복할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이제 최소한으로 여러분의 계산을 좀 줄여준 느낌이 있어요. 충분히 배려해서 문제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이 쓸데없는데 똑같은 계산을 하면서 다른 문제를 풀 시간을 방해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좀 세심함이 느껴지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번 문항은 연계 교재에서도 연계가 많이 됐지만 여러분이 몇 가지 케이스를 따져보면서 좀 꼼꼼하게 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는 충분히 주관식 20번이지만 가능성을 보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우리 이제 마지막 하나 남겨놨죠. 22번.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22번이 수학 2 문제가 아니라 수학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주관식으로 나오다 보니 쉽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객관식이면 아무래도 내 답에 확신이 없을 때는 답 중에 있는지를 보고 좀 추측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내가 답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려움을 느꼈을 것 같고 정답률도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체도 되게 생소하고 낯설어요. 그렇지만 한번 넣기 시작하다 보면 규칙이 바로 보이기는 해요. 루트, 요 제곱근은 사실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던 개념이고 결과적으로는 요게 자연수가 되는 경우에만 수열을 완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루트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는 다 자연수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닌 경우에는 다 밑으로 내려가게 돼서 만들어 놓고 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수열이 되게, 그러니까 뭐 익숙한 수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서 자연수에서 다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제가 A1을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 A1을 K라고 설정하고 A2를 마이너스 K라고 두고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으니 2부터 넣으면서 확장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이 2라고 한다면 A 3이다. 그렇다면 자, 이때 저는 n에 2를 넣는 거기 때문에 루트 n이 당연히 자연수가 아니에요. 이게 이고 조건이라는 건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못 써요. 그럼 아래로 내려오셔야죠. 그 전항에 1을 더하고 싶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 전에 있던 항에 1을 더했어. 여기까지 무리 없어요. n이 3이다. a 4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예요. 그 전항에 1을 더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n이 4인 순간부터 약간 고민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루트 4가 자연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전에 있는 항이 양수이면 요 위에 걸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을 한번 해야 되겠다. 루트 4가 자연수는 맞고 그렇다면 요 전에 있던 항인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0보다 크면 위에 거를 따를 거야. 이해됐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밑에 거를 따를 거야. 이렇게 이제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생겨요. 자, 쉽게 말해서 이때는요. k가 2보다 작을 때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그 외의 경우니까 얘는 이제 0 이하다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요. 자,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라면 위에 거를 따르게 되니 A5라는 거는 그 전에 있는 항에다가 루트 4니까 2에 곱하기 A의 2 요렇게 가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죠? 근데 A2가 지금 마이너스 K거든요. 계산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볼게요. 그럼 2K에 K니까 마이너스 K니까 K 더하기 2 요렇게 왔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쭉쭉 진행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A6은 다시 n이 5일 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밑에 거에 쭉쭉쭉 넣어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넣어볼게요. 그럼 k 더하기 3, n이 6일 때는 그러면 뭐 k 더하기 4, 그러면 A8은 k 더하기 5, A9일 때는 k 더하기 6, A10은 이때 또 고민이 시작돼요. 왜 고민이 시작되냐면 이때는 n에 9를 넣게 되거든요. 루트 9는 3, 자연수예요. 여기서 또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또 고민을 한번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A10은 이라고 했을 때 이제 나눠요. 그 전에 있는 항이 0보다 크면 위에 걸 따를 거고, 그 전에 있는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면 그 밑에를 따라야 되겠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A10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됐어요? 요건 조금 이따 하자, 얘들아. 그러면 이 경우, 그러니까 말하자면 K가 마이너스 6보다 큰 경우, K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때는 위에 걸 따르니까 A10은 A9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9, 3 곱하기 A의 3 요렇게 되는 거죠. 근데 A9가 어디 있어요? K 플러스 6. 그러면 K 플러스 6에 마이너스 3배의 A3은요. 위에서 가져와야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3K니까 4K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요렇게 돼요. 요 포인트가. 따라서 A11, A12, A13 이때는 이제 또 마음 편해가 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루트 4, 루트 9, 루트 16에 걸릴 때마다 약간씩 멈칫멈칫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나머지는 이제 1씩 더해서만 가면 되죠. 따라서 그 다음 항은 4K 더하기 4, 그 다음은 4K 더하기 5, 그 다음은 4K 더하기 6.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갈 생각이냐면 A15까지. 그렇다면 7, 8, 4K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런데 A15가 1이 되도록 하는 K, A1의 값이 K거든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7분의 4. 여기서 하나가 나와요. 됐나요? 그럼 이 값이 기존에 있던 요 2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6보다 큰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했는데 들어가요. 괜찮습니다. 요거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밑에도 진행해 볼게요. 밑에 마찬가지예요. A10은요. 그렇다면 이거 못 따라요. 그냥 여기서 갈렸기 때문에 밑에 그 외의 경우로 들어가니까 A9에다가 1을 더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쵸? 그러면 조기에 있는 K 플러스 6에다가 1을 더하게 되니까 한 번 더 쓰죠 뭐. K 플러스 7. 그럼 이 다음부터는 또 고민 안 하셔도 돼요. 11, 12, 13, 14, 15. 맞죠? 그러면은 8, 9, 10, 11, 12 나왔네. K 플러스 12가 됐네. A15가. 맞아요? 그런데 그게 또 마찬가지로 1이 되고 싶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K 값은요. 마이너스 11이 됩니다. 그럼 이게 조건에 맞냐? 한번 보셔야죠.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그러면서 2보다도 작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다 정답으로 갈 수 있어요.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엔 어디서 우리가 멈춰섰었냐면요. 여기. 이게 갈림길이었어요. K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 볼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A5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A5는 밑에 그 외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A4에다가 1을 더하는 케이스로 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아래 A4가 얼마 나왔었냐면 마이너스 K 더하기 2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됐어요. A5가. 됐나요? 그럼 이제 A6, A7, A8, A9까지는 문제 없어요. 4, 5, 6, 7. 왜냐면 여기는 이제 n에다 8을 넣는 상황이니까. 됐나요? 그런데 n이 9일 때 A10을 결정하려고 했을 때 고민이 생겨요. 따라서 또 나눠요. 바로 직전에 있던 항이
0보다 큰가? 아니면 그 외의 경우가 작거나 같은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경우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걸 따르겠죠? 따라서 A10은 이때 어떻게 되냐면 A9에다가 마이너스 1, 루트 9, 3 곱하기 A3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따라서 A3은 아까 마이너스 K 더하기 1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A9는 여기 마이너스 K 더하기 7이었죠? 그러니 3K 마이너스 3이 돼서 2K 더하기 4가 돼요. 됐죠? 그럼 이제 11, 12, 13, 14, 15까지. 그러니까 5, 6, 7, 8, 9까지. 괜찮죠? 따라서 2K 더하기 9가 A15항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1이 되는 그러한 A1, 그러니까 K 값을 우리는 찾고 싶은 거죠. 맞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때 K 값은 마이너스 4가 돼요. 좋아요. 넘기면 마이너스 8이니까 K는 마이너스 4다 했는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 한번 해보셔야죠. 내가 원한 이 조건에 맞나? 한번 봤더니 일단 2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서 K는 7보다 작은 건데 마이너스 4니까 이미 끝났죠. 얘는 안 되는구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K는 7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10번째 항은 그 전의 항에 1씩 더해서 갈 수밖에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K 더하기 8이 되고요. 그렇다면 A11, A12, A13, A14, A15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럼 9, 10, 11, 12, 13 맞나요? 이게 15번째 항인데 1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때 K는 12. 정리해 볼게요. K는 7 이상이었어야 하고요. 2보다도 크거나 같아야 하고요. 분명히 맞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한 K 값은 12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11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곱하라고 했죠. 따라서 곱하시면 21에 11을 곱하게 되니까 231 됐나요? 따라서 정답은 231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주관식이 아니었다면 그래도 조금 더 좀 마음이 편안했을 수는 있는데요. 내가 하면서도 약간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들었을 수 있는 문제고요. 문항의 위치가 또 22번이다 보니 아무래도 여러분이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조금 시간의 압박으로 인해서 놓친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랑 이렇게 막상 풀어보니까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냥 진행만 잘 하면 결과적으로는 조건에 맞는 것만 잘 따져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서요. 엄청 어려우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을 맞췄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또 많지 않았을 것 같은 문제이긴 합니다. 예, 여러분 지금은 오답 정리하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뭐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이 문제를 놓칠 수밖에 없었는지 엄청 어려운 게 아닌데 왜 그랬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제 다음번 시험에서 그런 실수를 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잘 공부에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학 1 과목이 다소 이번 시험에서 어려웠는데요.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6월 모의평가 수학 1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른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